애터미의 향기 로얄 마스터 박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를 안 기다리셨나 봐요.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표정이 이렇게 굳어 계시나요? 표정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활짝 웃어 보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뵙네요. 한 3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긴장되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잠을 잘 때 자꾸만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위에 눌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계율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 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양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양손을 들어보시고 반짝반짝 해보시고요. 내 손을 가볍게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요. 그대로 가슴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밤에 잠드실 때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가슴에 올리고 잠을 주무시면 절대로 가위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가위는 절대로 주먹을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 싶으면 반드시 주먹을 쥐고 주무시면 네. 절대로 가위에 눌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보기 좋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활짝 웃는 벚꽃처럼 더 예쁘고 화사한 웃음으로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강의 우리 이상원 국장님께서 너무나도 임팩트 있게 애터미에 대해서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how to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10년 정도 했고 로얄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라이프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지휘를 하고 있었고 프로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제가 이제 애터미 정보를 받고 애터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외국은요, 목회자들이 모두 다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잡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이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된다라는 이 기독교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닫힌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병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심하죠. 그런데 제가 소위 다단계라고 하는 애터미를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과연 이 애터미를 해야만 하나, 꼭 해야만 할까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한 보름 정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내가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는 정말 사람들에게 허구를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더 어렵게 만들지만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35%의 마진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전달을 하더라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5가지를 제가 목숨을 걸고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이렇게 로얄클럽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은 목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목표는 반드시 세우잖아요. 내가 5년 후에는 소득을 얼마를 벌어서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떤 차를 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목표를 반드시 드림 빌딩을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빅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1인 기업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회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직장 다니던 것처럼 한 달에 200만 원 고작 버는 사람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금 월 200만 원만 벌면 되겠다. 월 소득이 아니고 연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그냥 200만 원의 연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소소한 목표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하는 일마다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망했거든요. 잘 나가던 사업들도 제 남편이 손만 대면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네,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사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에게 닉네임을 정해준 것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닉네임을 정해줄 정도로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됐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점점 성장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저희 부부는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부모님은 연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200만 원만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목표 아닌 소소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목표 설정,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도 좋습니다. 200만 원도 좋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소득이 아니고 연금성 소득입니다. 더더군다나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인세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세 소득이 월 100만 원만 나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5천만 원이라는 월 인세 소득을 보장해 드리잖아요. 그것도 3대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내가 벌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나의 뇌가 듣고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인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나는 월 5천만 원의 소득자다. 나는 월 5천만 원을 버는 회장이다. 이렇게 늘 선포하고 말을 한다면 나의 뇌는 박예란이는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여성 기업가야, CEO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 것은 결의결단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했던 것을 스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단축해야 하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여러분 이거예요. 일반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년 해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성공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년 만에 월천댁이 되고 어떤 분은 5년 만에 월천댁이 되잖아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3년 만에 월 1000대게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연구를 했어요.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내가 즐기던 건, 내가 좋아하던 것을 스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TV 드라마 다 보면서 음악회 다 다니면서 골프 다 다니면서 모든 모임과 각종 개모임 다 다니면서 언제 일을 하겠느냐, 언제 소비자 만나겠느냐고요, 언제 미팅하러 다니겠느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지겠어요? 핑계는 많죠.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자꾸 대시잖아요. 그것은 선택과 몰입할 수 없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공연, 음악회, 영화 이런 것들을 제가 스탑했어요. 시간을 단축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즐기고 다니면 자꾸 이 생각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끊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고 자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대충대충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 하죠? 속도, 스피드.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라고 지금 말합니다. 미래학자들, 경영학자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지금은 방향이 아니다.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그러므로 지금은 피보팅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침없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급변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텀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스피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개모임, 골프, 그리고 볼링, 이런 모임들 다 끊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끊는 게 아니에요. 3년만 끊는 것입니다. 5년만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3년만 끊는 거예요. 5년만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3년 금방 갑니다. 5년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 한번 감자. 나 너무 빌딩에 나가고 싶은데 3년만 참자, 5년만 참자 이러시고 꿀떡 하고 삼키시면서 참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찬란한 미래가 시간이 단축되면서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도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압축되어서 여러분 눈앞에 탁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핑계가 많은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불도저처럼 나가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것은 제품을 나에게 팔고 그리고 성공 시스템에 올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애터미 사업 초창기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서 잠을 못 잤겠죠. 너무 설레고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잠을 못 잤겠죠. 뚜껑이 확 날아가가지고 잠을 못 잤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애터미 비전이 막 너무너무 막 그냥 가슴이 설레고 벌렁벌렁해서 막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 파트너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애터미가 너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거 팔아야 하잖아. 이거 팔아야 하잖아. 난 평생 동안 장사해 본 적이 없는데, 난 영업해 본 적 없는데, 난 평생 세일즈 해본 적이 없는데, 난 그냥 모든 거 뭐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는 거는 너무 잘했는데, 파는 데는 은사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 난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데이 세미나를 갔는데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또 저에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는 남에게 파는 게 아니고 나한테만 팔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야. 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못 팔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잘 팔 수 있는,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로 잘 팔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저한테 너무 잘 팔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때 너무 좋거든요. 마트에 가가지고 막 제가 좋아하는 거 막 그냥 카트에다가 막 잔뜩 담을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쵸? 나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한테 파는 거를 누가 못하겠어요. 그쵸?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세미나에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 나한테만 팔고 시스템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은 회장님이 성공을 시켜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100% 믿고 그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잠잤어요. 여러분, 나에게 팔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에게 못 파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남에게는 못 팔지만 나한테 못 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소비자잖아요. 소비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애터미의 제품을 애용하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체인지하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마트 체인지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괌에서 강의를 했어요. 괌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네, 저는 한국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네, 동시통역사가 영어로 해줬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 동시통역사가 영어로 통역을 해서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도 계속 청중에게 집중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나? 잘 알아듣고 있나? 잘 받아 먹고 있나? 계속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도대체 I don't know. 뭔 말하는 거니 너? 지금 이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강의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이분들이 한마디에 확 생각을 깨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내뱉은 말이 그거였어요.
change market. 그랬더니 그분들의 표정이 싹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확 바뀌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죠? 그쵸? 제품을 바꿔 쓰기만 해도 부자 된다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제품만 바꿔 쓰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제품을 안 바꿔 써요.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다단계 회사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안 바꾸죠. 쉽게 안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깨이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사업할 때만 해도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제품으로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생필품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히 정보 전달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뭘 전달하고 다녔다고요? 정보 전달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애터미는 파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한 3분 정도는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애터미는 파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파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팔아야 되나요? 정보를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정보를 파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보를 파는 사람이에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준비가 돼야 할까요? 정보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최신 애터미의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플러그를 꽂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두 부패하고 말겠죠. 그쵸? 자, 밥솥에 쌀을 씻어서 플러그를 안 꽂았어요.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밥이 안 되죠. 반드시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도 상하지 않고 밥솥에 있는 밥도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 아는 이야기다. 한두 번 들었으면 됐지. 왜 자꾸 들으라고 하느냐. 귀찮아. 짜증나.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들이 애터미 사업을 몇 년 했게요? 10년에서 12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자들은 모두 다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해서 지금도 원데이 세미나에 앉아 듣고 석세스 세미나 앉아 듣고 그리고 사무실 미팅에 앉아 듣고 줌 미팅에 와서 앉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듣고 있을까요?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보를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애터미 세미나장에 와서 앉아야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한두 번 듣고 안 들으면 플러그를 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그가 꽂아져 있어도 정전이 돼버린다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시스템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고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는 공장입니다. 각 지점 공장이에요. 어디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요? 애터미 본사로부터, 스폰서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생산해내는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애터미 회사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해서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게요?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 그리고 회사가 주최하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모든 세미나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스폰서가 주재하는 시스템, 회사의 시스템 100% 플러그인해서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가 한 것은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배울 만큼 배웠거든. 나 다 알거든. 그러면서 절대로 스폰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폰서의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스폰서의 팔로워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스폰서의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스폰서의 미팅에 참여해야 되고요. 스폰서와 수시로 상담하고 스폰서와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그쵸?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내 파트너들 케어하고 후원하면 성공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준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다들 이해하시고 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절대로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세일즈 마스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로 영원히 계실 거 아니잖아요. 다이아 마스터가 될 것이고 샤론 노즈가 될 것이고 로얄 마스터가 될 것이고 스타가 될 것이고 로얄이 될 것이고 크라운이 되고 그 다음에 임페리얼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트너는 많아진다라는 거. 라인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게 되죠. 글로벌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케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No. No,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나와 성별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국적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난 모질입니다. 난 찌질이입니다. 난 밤팽이입니다. 그러니 스폰서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모질이임을, 내가 찌질이임을, 내가 밤팽이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파트너는 스폰서의 후원을 먹고 성공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스폰서예요.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이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는 이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파트너가 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스폰서의 팔로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폰서의 눈밖에 나면 절대로 안 돼요. 스폰서의 루킹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스폰서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우리의 스폰서는 파트너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바빠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미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파트너들 후원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파트너들 후원하기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파트너, 스폰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순서가 스폰서가 먼저고 파트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순서를 바꾸죠. 스폰서는 소 닭 보듯이 하고 파트너는 아이고 우리 파트너님 우리 파트너님 이러면서 막 그냥 조상님 섬기듯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스폰서하고 먼저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와 무엇을 함께 했을까요? 저는요, 스폰서의 미팅에 함께 참석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말을 잘 듣는 파트너도 있지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파트너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스폰서 미팅에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해줄까요? 스폰서가 해주잖아요. 스폰서가 나의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와 함께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먼저 스폰서 미팅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스폰서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미팅을 하시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브와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미팅보다도 이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람들 더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이런 줌 미팅,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면서 파트너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팔로우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시스템에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죠.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 참석해요. 참석해서 우리의 일은 듣는 일이잖아요. 듣는 일이잖아요. 애텀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 지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 돈 벌기 싫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싶다면 듣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엉덩이가 아파도 들어야 되고 허리가 아파도 들어야 되고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할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서 제품을 들고 나가서 소비자 구축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애터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도 놀라잖아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듣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자, 애터미 성공도 마찬가지. 오래 드러내는 사람.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회사에서 하는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제했어요. 복제, 듀플리케이션입니다. 복사와 복제는 엄연히 다르죠. 복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무늬만 카피한 거죠. 그러나 복제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이 복제입니다. 자, 애터미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부재경영이에요. 여러분 부재경영 아시죠?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통장에 지속적으로 매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소득이 딱 띵동 띵동 하면서 들어오는 거, 그게 부재경영이잖아요. 시스템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출근하지 않는데, 사인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부재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사는 시스템이 없지만 비즈니스는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그, 워너메이커, 이건희, 정주영, 김범수 의장, 김봉진 의장,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했잖아요. 오늘 이상훈 국장님께서 강의할 때도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이 얘기를 계속 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이 세 글자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귀에다 계속 꽂아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 인쇄 소득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서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쇄 소득이잖아요. 저는 지금 전 세계에 약 6만 명의 소비자 그룹을 만든 글로벌 소비자 조합장이에요. 그런데 제 다운라인에는 지금 9개, 10개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해외 라인에 회원 가입을 단 한 명이라도 가입시켰을까요? No, 단 한 명도 가입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제입니다. 나와 같은 이 박예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복제시켰어요. 제 다운 파트너에게 계속 복제를 시켰더니 그가 또 복제시키고 그가 또 복제시키고 계속 복제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뉴질랜드로, 그리고 인도로, 호주로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박예란이가. 이 박예란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복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 밑에 있는 수많은 그 6만 명의 소비자가 누구일까요? 박예란이에요. 박예란이를 복제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해요. 본판인 내가 중요하겠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장에 임하고 있는지, 이 세미나에 임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복제시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소름 끼치잖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판인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고 장점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얄 클럽은 소득이 얼마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봉 2억에서 4억까지, 3,900까지가, 3억 9천만 원까지가, 9,999만 원까지가 로얄 클럽이에요. 네, 저는 로얄 클럽 멤버잖아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고 장점이에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너무나 재밌고 단시간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고 고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일. 바로 일에서 자유, 시간에서 자유, 경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8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8번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죽다 살아났어요. 응급실 5번을 실려갔으니까요. 거의 정말 저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몸만 회복하면 된다. 기력만 회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전신 통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전신 통증이 제 발을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너무나 괴로워서 저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증을 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이 안 되실 거예요. 남편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보, 나를 죽여줘.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밤에는 잠자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무서운 통증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자기가 싫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잠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 밤에 데려가면 좋겠어요.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5군데 병원을 다녔어요. 한의원도 다니고
통증의학과도 다니고 파주까지 다니면서 통증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5군데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운동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운동해야 됩니다. 아파도 움직여야 됩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계속해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5분 정도밖에 못 걸었습니다.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매일 걸었어요. 통증은 통증으로 다스린다라는 저만의 통증학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10분씩 걸었습니다.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도 매일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 걸었고 낫기 위해서 저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고 1년 정도 걸으니까 30분 정도 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다리를 가지고 5분밖에 걸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너무나 활동적으로, 너무나 상쾌하게, 너무너무 정말 액티비티하게, 너무나 역동적으로 다녔던 사람인데 5분밖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딱 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통증이 약 70% 정도가 빠졌어요.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어서 괴롭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투병하느라고 2년 반 동안 애터미 사업을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보험을 했다면, 영업을 했다면, 직장을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 소득은 제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계속 성장했어요. 제 소득은 줄지 않았어요. 전 세계 팬데믹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이 암흑기에도 제 소득은 줄지 않았고 제 소비자 조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세 소득의 비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시스템 소득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득, 인세 소득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암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세 소득을 안 만들어 놓고 시스템 소득을 안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덜컥 암에 걸렸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투병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는요,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관리하는데. 수술 표준 치료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암 환자는 이제 그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것이 한 달에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먹어요. 그러니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겠느냐고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 전신통증으로 한창 괴로울 때, 눈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꽃을 피우라고요? 제가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제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저한테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비바람이 지나가거든 불러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놓고 저는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부르셨을까? 지금 왜 부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시작할까?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내 작은 글에 살아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 에세이를 써서 하늘의 향기라는 에세이를 써서 200명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통증은 결국 우울증을 데리고 왔습니다. 육체가 아프면 마음까지 아픈 것이 순서더라고요. 저는 살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우울증에 잡혀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대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난 살아야 된다. 난 이것을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탈출구를 찾았는데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에게 사진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새로운 우주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든 것은 뭐 작가가 된다고 되고 싶었거나 뭐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극빈층으로 떨어졌던 제 삶의 질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고 싶지 않나요?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지금 매화의 시즌이죠. 네, 창경궁에서 네, 겹벚꽃을 찍은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하얀 겹벚꽃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작년 가을에 남이섬에 갔는데 이 두 남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두 남매를 도촬을 했습니다. 도둑 촬영을 한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평창의 알펜시아예요. 알펜시아 리조트인데요. 스위스 같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이렇게 담아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요 밑에 빨간 거는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데 수선화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동백꽃하고 수선화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담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 분당의 야탑 탄천이에요. 탄천에 운동하러 가는데 요 아저씨가 탄천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나뭇잎하고 같이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그날 똑같은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그 탄천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꽃하고 같이 이렇게 담아봤는데 너무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자, 요거는요 탄천이에요. 탄천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이렇게 이제 마크가 찍혀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자전거가 이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딱 순간에 이렇게 잡았는데 느낌 있고 괜찮고 또 개나리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봄의 느낌이 물씬 나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요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펜션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또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담아봤는데 눈부시고 너무 볼 때마다 상쾌하고 기분이 힐링이 되고 좋아요. 요거는 이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마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아산 그 외암리 민속촌에 갔는데 마침 이형을 이렇게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요즘은 볼 수 없잖아요. 민속마을이니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주를 이렇게 이제 그늘에 말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옛날 생각이 나고 시골 정치가 물씬 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복궁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월요일 날 목사고시를 봤는데요. 목사고시 마치고 이제 홀가분하게 궁에 좀 가봐야겠다 싶어서 경복궁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예쁘더라고요. 벚꽃도 이렇게 살짝 피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이건 경회로입니다. 경복궁이 이쪽이 지금 경복궁이고 여기가 지금 경회로예요. 경회로를 이렇게 지금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탄천이에요. 탄천에 이제 해질녘에 한 5시쯤에 갔는데
이 단천 그 개천에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그 윤슬이 이렇게 뜨는 거를 사진에 담았더니 이렇게 윤슬이 예쁜 보케로 작품이 돼가지고 그때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담아봤는데 참 멋진 작품이 담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날 같이 사람이 없는 벚꽃하고 개천과 윤슬을 이렇게 같이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서 자목련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림 같죠? 네, 어떤 분이 그렸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작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작년 3월부터 이제 제가 하늘향기교회라는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제 입에서 바퀴 달린 교회라는 말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파트너들의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파트너들과 애터미 사업자들을 제가 품고 기도하는 바퀴 달린 순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됐어요. 나의 투병기를 암환우들과 그리고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개그맨 박지선 양이 엄마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녀가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통증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투병한 과정들, 암, 그리고 전신통증 이런 것들을 제가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쓰면 환우들에게 약조례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2달 만에 제가 책을 집필을 마쳤어요. 그런데 책 제목을 제가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 올 봄까지 한 5개월 정도를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제목을 시처럼 살기로 했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제가 책에 쓴 내용도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와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시처럼 살고 싶다라고 정해서 출판사에다가 이제 최종 넘겼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지금 이제 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제목을 시처럼 살기로 했다라고 제목을 정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출판사에서 저에게 시집을 출간하자라는 제의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서요. 올 4월 말에 책 시처럼 살기로 했다라가 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시집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파도 제 삶을 개척해가는 제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 삶,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궁금해요.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마치 새순물 버리듯이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냥 새순물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저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질이 있고 찌질하고 반팽이라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을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성공하면 믿지. 성공하면 교회 다니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될지 모릅니다.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